오늘 낭독할 책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입니다. 지은이는 조형권입니다. 지은이 조형권,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20년 넘게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에 몸담고 있다. 현재는 SK그룹 내 마케팅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경쟁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조직을 만들 것인가,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고자 고전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철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문, 고전, 역사를 늘 곁에 두고 공부하며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다. 마흔을 지나서는 논어를 펼쳐들어 쉬지 않고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며 과연 제대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은 논어는 이전과는 달랐다. 인간 공자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어떤 자세와 생각으로 다스렸는지,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지켰는지 현실적인 조언이 되어 뼛속 깊이 와닿았다. 매일 한 줄씩 논어를 읽으며 느낀 점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일과 느낀점들을 브런치에 풀어내 연재했고 많은 공감을 얻어 2년 만에 누적 조회수 33만 회를 달성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는 삶의 변곡점을 마주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논어의 49가지 지혜를 담고 있다. 태도, 배움, 관계, 성찰, 실천이라는 5가지 삶의 자세로 나누어 공자와 제자들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그 답을 공자의 인에서 찾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마음가짐을 깨달았다. 저자가 그랬듯 내공 가득한 논어의 문장들을 한 줄씩 되새기며 삶의 지침이 되어줄 답을 찾아보자. 저서로는 공부의 품격, 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기획서 등이 있다. 제가 일전에 그 논어에 대한 책을 한 2권 정도 소개해드린 거 제 구독자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오늘도 논어에 대한 글을 쓴 우리 조영건 작가님에서 직접 집필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이 책을 낭독을 해볼게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태도, 2장 배움, 제3장 관계, 4장 성찰, 5장 실천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장 관계입니다. 네, 관계 부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 넓어지고 깊어진다. 낭독을 해볼게요. 요즘 들어 더욱더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점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주 만나던 지인들도 많이 못 만나게 되고 하니까 더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또한 이를 이루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르게 하는 사람이다. 자왈, 부인자, 기용립 이립인, 기욕다리 달인.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그것에 대해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꾸 제동이 걸리고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반면 누군가를 가르치려다 보면 본인이 먼저 전체 원리부터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게 되고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게 된다. 공부한 것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되새김으로 공부 효과가 상당히 크다. 학창시절 똑똑하면서 인기가 좋았던 친구를 떠올려보자. 그런 친구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할 뿐더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 터득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쉽사리 내어준 이들은 그만큼 덕을 베푼 것이다. 얼핏 왜 남 좋은 일을 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내 안에 가둬두면 빛이 나지 않았던 것이 남들과 공유하면서 빛을 발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니 나에게도 긍정적으로 돌아온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너무도 유명한 3M의 포스트잇 탄생 비하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한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70년 아서 프라이라는 연구원이 그 접착제를 활용해 포스트잇을 개발한다. 초반에는 제품의 생소함 때문인지 시장 반응이 미지근했다. 하지만 프라이는 포기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비서들에게 보내 제품을 홍보했다. 사람들이 제품을 직접 써본 후 포스트잇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지금은 어디에서든 포스트잇을 볼 수 있을 만큼 흔해졌다. 하지만 강력 접착제를 개발한 스펜서 실퍼 연구원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연구를 다시 활용한 아서 프라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좀 더 늦게 포스트잇을 알게 되었을지 모른다. 3M은 1900년대에 설립한 회사로 본래 숫돌 제조업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사에서는 15% 규칙이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근무 시간의 15%를 개인 아이디어와 구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로선 매우 획기적인 기업 문화였다. 구글도 이와 비슷하게 20%의 법칙을 활용한다. 업무 시간 중 20%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사내 발표회에서 오픈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혼자서만 품고 있을 때는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세상을 바꿀 멋진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섭렵할 수는 없은 말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기에 그들의 협력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전문 지식을 나눠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고?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된다. 독점하면 추락하고 공유하면 비상한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욕심 때문에 아이디어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혹은 상사나 관리자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업무적인 노하우를 부하 직원이나 팀원들과 공유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것을 알려주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이란 함께 협력하고 일해서 팀의 성장을 통해 개인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공유하고 소통하며 머리를 모으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도출된다. 혼자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더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만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은 나도 팀도 모두 후퇴시킬 뿐이다. 팀과 조직을 배제한 개인의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리더라면 후배 양성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 경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만 좋은 경험과 정보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후배를 양성해서 이들의 역량을 키운다면 그들의 역량이 결국 나의 역량이 된다. 주변 사람이나 팀원의 수준이 오르면 팀의 수준이 오르고 나 역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후계자들을 육성하는 데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을 더 확장시키는 일이다. 진정한 장사의 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영 철학을 더 알리고 영향력을 확장한다.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이자카야의 대부 우노 다카시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자신의 가게를 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의 책 장사의 신에서 꼭 내 가게를 갖겠다는 각오부터 다지라고 강조한다. 그만큼 목표의식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가 직원들에게 강한 목표의식을 제공했기에 직원들은 자기 소명을 되새기며 목표를 향해 더욱 전진할 수 있다. 다카시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게를 차린 직원들은 다시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선순환을 거치면 기업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도 직원도 고객도 만족하게 된다. 실로 놀라운 영향력이다.
물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온다.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지금도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다시 후세에 전했고, 이는 맹자, 순자, 한비자, 주의 등에 의해서 보다 체계화되었다. 사실 공자가 집대성한 유학은 당시 유행하던 제자백과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결국 한무기에 의해 정통 학문이 된 후 후대에 넓고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또한 수많은 제자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룬 성과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혼자만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유사일에 새로운 것은 없듯이 그 또한 내가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이 모여서 생긴 노하우일 것이다. 결국 보이든 안 보이든 누군가의 노력과 도움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며 움켜쥘 이유가 없다. 이기적인 관리자가 있는 회사는 발전할 수 없다. 단기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 나만 살아남기 위한 정치가 판을 치기 때문이다. 현명한 경영자라면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로 두지 않는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불어 조직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와 지식, 경험이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자. 작은 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면 가늠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물은 돌고 돌아 언젠가는 나에게로 온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책의 일부인 제3장 관계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이 참 재밌었던 건 뭐냐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논어에 관련된 책 하다 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다른 책, 논어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가장 쉬운 책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권 소개를 해드렸던 논어의 책은 한자가 나와 있고 한자의 뜻풀이부터 무슨 뭐 이렇게 뭐 사람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풀이를 하면서 소개를 했던 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책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인생의 절반쯤 봤을 때 논어를 일단 어렵지가 않고요. 관계 부문을 낭독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는 유튜브가 딱 떠올랐어요. 이 유튜브가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내 컨텐츠야 이게 아니라 많이 공유하게 돼요. 그럼 공유를 하다 보면은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스피치 강사지만은 제 컨텐츠를 알려주면서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스피치에 대해서 또 직접 학원에 찾아오기도 하시고 강의 섭외도 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관계라는 부분에서는 인생은 정말 혼자 갈 수 없다.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움켜쥐지 말고 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조영권 작가님의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